수시원서 6장 대학 합격을 가리는 것은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제가 컨설팅한 학생은 동국대 사회학과를 다녔는데 반수를 하면서 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했어요. 똑같은 내신으로 학과도 한 단계씩 올린 거죠. 원서 전략을 조금만 바꿔도 학교 레이밸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수시 원서 6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기만 해도 합격률을 100% 가까이 만들 수 있어요. 애초에 수시는 고등학교 3년 성실히 다닌 학생들이 대학을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육광탈이 나오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수시에서 실패한 케이스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떨어질까 무서워서 하향 지원만 한 케이스입니다. 이러면 붙기는 잘 붙거든요. 근데 하향을 너무 많이 써서 상향을 제대로 한 번 질러보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 후회가 들면 붙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도 반수를 준비하게 돼요. 안전하게 대학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제일 아쉬운 실패입니다. 다른 대학이 아른아른 거려서 수시 반수, 편입을 계속 준비하게 되거든요. 1년을 추가로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을 너무 믿은 나머지 상향만 6장 지르는 학생이에요.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겨서 무리하게 원서를 쓰거나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은 곳까지도 욕심내서 지원하는 것이죠. 문제는 적정하고 하향 지원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상향 한 장만 틀어줘도 원서 6장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26년 월드컵에 한국 대표팀이 플랜 B 없이 한 가지 전술만 주구장창 밀다가 32강 떨어졌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육광탈이 그렇습니다. 상향으로 쓴 학종은 전부 떨어지고 그나마 안전하게 쓴 교과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모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은 같습니다. 내가 어디쯤 붙을지에 대한 계산을 잘못한 거죠. 내 등급이면 어디까지 되지?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틀린 겁니다. 근데 수시라는 게 내가 못 갈 것 같은 대학을 수시카드 6장으로 지원해보라고 생긴 제도거든요. 성적으로 결정되는 게 불합리하다 보니까 비교과도 평가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 전략은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짜는 전략은 6장 중 5장은 학종, 1장은 교과로 지원하는 겁니다. 평범한 학생이라면 상향 2장, 적정 2장, 하향 2장 이렇게 지원하면 되고요. 생기부가 뛰어난 학생 같은 경우에 상향 3장, 적정 1장, 하향 2장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핵심은 교과보다 학종에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교과는 정량평가라 내 등수가 정해져 있어서 상향은 좀 많이 힘들지만 학종은 정성평가라 상향 지원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니까요. 예를 들어 일반고 1.8이 교과 전형을 쓰면 중경외시 라인이 최대고 안정권은 국숭세단입니다. 하지만 학종으로 지원하면 고려대를 노려볼만 하죠. 같은 대학이라도 교과 전형보다 학종 전형의 내신 컷이 낮으니 학종에 집중해 변수를 창출하라는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이건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데 내가 감히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만드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능력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향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수시에서는 상향, 적정, 하향의 합격 확률을 각각 20%, 50%, 80%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고 2.0 학생이 경희대를 지원했을 때 합격 확률이 50%라면 경희대가 적정 라인인 거죠. 학종은 정성평가라 정확하진 않지만 위에 합격 확률대로 상향 2장, 하향 2장, 그리고 적정 2장을 배치했다면 수시에서 최소 한 곳을 붙을 확률은 99.4%입니다. 물론 최저, 생기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애초에 수시는 학생들이 한 번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인 겁니다. 그럼 육광탈은 왜 나오는데요? 계산부터 한번 해보죠. 하향 한 장의 합격 확률은 아까 8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동시에 떨어질 확률은 0.2 곱하기 0.2, 즉 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향 2장만 제대로 쓰고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다면 나머지 4장과 상관없이 96%로 육광탈을 면하게 됩니다. 적정 지원을 쓰지 않더라도 하향 2장이 사실상 이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육광탈한 학생들은 뭐냐? 제대로가 안 된 겁니다. 하향 지원의 합격 확률이 80%가 아니었던 거죠. 다들 교과를 안전빵으로 하향 지원으로 넣잖아요. 그런데 교과는 최저가 걸려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수능 하나 삐끗하는 순간 안전한 카드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 수시 카드를 쓸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하향 지원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신이 들어야 합격 확률 10%인 우주상향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합격하고 싶다고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고려해
기계적으로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원서 6장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향부터 먼저 정하고 거기서부터 한 칸씩 내려오는 겁니다. 하향부터 채우면 정작 제일 중요한 상향을 잘못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뒤집어서 상향 라인부터 정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한 한 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성한, 중경외시처럼 그 대학 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내 내신으로 붙은 선배 중에 제일 잘 간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그게 성대라고 해볼게요. 그럼 성균관대가 내 우주 상향 라인이에요. 성균관대를 쓸지부터 정하고 만약에 쓰기로 하면 서성안에서 1장, 중경외시에서 2장, 건동홍수구에서 1장, 그리고 국숭세단 2장이에요. 생기부가 좋은 경우에 우주 상향 1개, 상향 2개, 적정 1개, 하향 2개로 배치한 거죠. 만약에 내가 생기부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향 2, 적정 2, 하향 2 지원하는 걸로 해서 중경외시 2, 건동홍숙 2, 국숭세단 2 이렇게 지원하시면 됩니다. 물론 생기부가 어느 정도 받쳐졌을 때 학종을 지원하는 거고 그 기준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고 싶은 대학부터 먼저 고르는 겁니다. 난 중앙대에 꼭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고 싶은 대학 이름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학종 전략이 깨집니다. 대학 라인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대학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야 상향, 적정, 하향 라인에 맞게 원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내 30대 대기업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취업에선 대학 네임보다 대학 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라인 안에서 학교를 바꾸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직에서 사람 뽑는 걸 보면 학교를 라인으로 묶어서 보거든요. 건국대랑 동국대를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엔 학교마다 점수를 매긴 학벌 점수표가 있는데요. 그 표를 보더라도 학교가 하나하나 갈리는 게 아니라 라인으로 뭉텅뭉텅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냐보다 스카이 안에 드느냐, 국숭세단 안에 드느냐, 그 라인에 들어가는지가 훨씬 중요한 거죠. 물론 어떤 대기업은 성균관대를 우대하더라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입학하는 학생이 취업할 때쯤이면 최소 5년 후일 텐데 그때 대기업이 어떤 학교를 선호할지 지금 누가 예측하나요? 그러니까 라인을 정하고 그 안에서 가고 싶은 한두 곳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혼자 해도 육광탈을 면할 수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던 사례에서 그 학생은 내신, 생기부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동국대 사회학과에서 반수해서 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입 자소서가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원서를 어떻게 6장으로 구성하느냐예요. 원서라는 건 잘 설계해서 원래 못 갈 대학을 가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 확률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식은 입결이 낮은 학과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대보다 자연대, 생명대가 좀 더 입결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향 지원하는 연세대는 화학과를 지원해도 하향 지원하는 건대는 화학공학부를 지원하는 거예요. 같은 계열이거나 비슷한 학과인 경우에 이 방법을 쓰는데 생각보다 타율이 꽤 좋아요. 저도 어문과 국제 계열을 동시에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제 계열에 인기가 좀 낮아서 상향 지원은 국제로, 하향 지원은 어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니까 상향 지원에서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낮아서 합격을 하고 하향 지원에서는 내가 이점을 가진 분야니까 합격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방식은 일지망 대학들 위주로 막학기 생기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소서가 있어서 지원하는 학교에 맞춤형으로 자소서를 쓰면 합격 확률을 정말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학기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분명히 대학마다 선호하는 학생 유형과 스펙이 있는데 그건 학생과 학부모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 정보를 활용해 생기부를 완성해서 제발 붙여주세요 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탐구력을 중요하게 하는 학교, 계열적 합성을 중요시하는 학교 등 학교마다 미묘하게 생기부 채점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 사실 비밀도 아닙니다. 학과 홈페이지, 교수진, 수강 사이트, 학종 가이드북 이 네 군데에 그 학교가 뽑고 싶은 학생의 정보들이 전부 적혀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읽어내고 마감 전 마지막 생기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제가 진행하는 컨설팅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6년 8월까지만 공개할 생각이니 고정 댓글에서 가이드 밟는 법 확인하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